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얼떨결에 100번 쓰기 챌린지 하다가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사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올 초인가 아니면 작년 말인가 얼떨결에 뭘 봤냐면 100일 동안 100번을 쓰는 그런 영상이 뭐 삶을 바꾼다 뭐 이런 영상을 봤어요. 그런데 그게 제 안에 확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'아 그래. 뭐 일도 잘 안 풀리고 요즘에 답답하고 그런데 한번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한번 해 보자.'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100번 쓰기를 했어요. 이제 책을 사 가지고 100번 쓰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성령 충만과 건강이라고 썼습니다. 보이십니까? 아무튼 성령 충만. 아 그렇지.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. 성령 충만이지. 이러면서 성령 충만과 건강 이걸 썼단 말이에요. 이걸 썼는데 쓰고 한 40일 정도 지나면서 '야 이건 너무 가식적이다. 이건 진짜 너무너무 가식적이다 이건.' 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성령 충만인가?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좀 가식적이다 해 가지고 변경을 했어. 한 달인가 한 40일 정도 쓰다가 '이건 너무 가식적이고 나 이거보다 나는 더 지금 시급한 게 있다.' 그러면서 뭘 썼냐면 돈이라고 쓰고 싶은데 돈이라고 쓰면 너무 좀 떨어지잖아. 사람이 떨어져 보이잖아. 어?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내가 뭐라고 썼냐면 두 개를 썼어요. prosperity prosperity 이게 번영이라는 말이잖아요. 번영. 예. prosperity하고 가족 구원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prosperity를 딱 쓰니까 좀 마음의 안정이 돼. 그래 이거로 100번 100일 쓰기 챌린지를 한번 하자. 그러면서 이제 변경을 해 가지고 이걸 씁니다. 이걸 쓰고 이제 100일이 되어 가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.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근데 어느 날 정말 100 일이 되기 한 20일 전 뭐 그 정도에 우연히 뭐를 보게 되냐면 아파트 제가 이제 살고 싶어 했던 사고 싶어도 하고 거기서 살고 싶어도 한 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20대 1 인가 막 이런 경쟁률이 없고 그다음에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아파트 청약 뭐 그런 걸 못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그냥 남편이 옛날에 뭐 그냥 되든 안 되든 청약 통장 우리 둘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뭐 이자도 붙고 그냥 보통 예금에 하는 것보다 낫다. 나으니까 그냥 해 놓자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붙고 있는 각자 하나씩 붙고 있는 그 청약 통장도 있었지만 뭐 아파트 분양 그거 하려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하고 근데 저는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나머지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아파트를 제가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아파트가 원래는 20대 1 경쟁률이었거든요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거를 포기한 그래서 자녀 세대인가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 자녀 세대 분양 그거에 이제 가 가지고 알아본 결과 저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준이 이제는 막 타이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이 좀 느슨해져 가지고 그 계약금 20%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저는 나이만 먹었지 여태까지 집 사고 팔고 그런 걸 다 엄마가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는데 그래 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약금 10% 내고 또 두 달인가 석 달 후에 또 10% 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중도금 하고 뭐 마지막에 뭐 저희 집 팔아서 그거 뭐 잔금 내고 뭐 이러면 이제 되는 거니까
그래 가지고 그걸 얼떨결에 사게 된 거예요, 그걸. 그래 가지고 야 정말 신기하다. 근데 그 얼떨결에 사고 그 계약금을 치르고 뭐 이런 날이 딱 100 일이 되는 그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'너무 신기하다.' 막 이런 걸 느꼈었는데 주위에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. 왜 걱정을 했냐면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을 하고 막 이러는데 "그거 잘못 사는 거 아니냐." 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했는데 희한하게 경기도 광주만큼은 이게 거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이게 아파트가 100% 이게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계속 이제 뭐 자녀 세대 이걸 하는데 똑같은 제가 샀던 그러니까는 제가 샀던 그 아파트하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층 똑같은 아파트인데 3천만 원이 더 올라서 분양이 되는 것을 봤어요, 제가. 그래서 '아 이게 경제는 안 좋아지지만 물가가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쉽사리는 맨 처음에 그 분양가 거기서는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겠다.'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큰 고민 그런 걸 잘 안 합니다. 어차피 한번 사면 들어가서 10년 이상은 애들 키우면서 살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얼떨결에 샀고 뭐 돈이 이게 많지가 않아서 어 돈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좀 걱정도 약간 했고 또 그 계약금 1차 계약금을 넣은 이후에 이제 남편 회사에서 또 월급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'아 진짜 이거 괜히 했나.'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했는데 정확히 2차 그 계약금 또 10% 내고 이제 그러기 이틀 전에 그동안 밀렸던 월급 넉 달치가 샥 들어와 버립니다. 예.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그 주식도 하잖아요.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뭐 요즘에 다 마이너스죠. 마이너스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끝까지 한번 가 보고 그 계약금을 넣는 날 얼마 정도 내가 이제 필요한 그 금액을 얼마 정도를 이제 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'아 주식에서 이제 손해 보고 팔아야 되겠다.'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두산 퓨어셀에도 돈을 좀 넣어 놨거든요. 근데 두산 퓨어셀이 예전에는 막 엄청 막 가격이 올라서 뭐 5만원 이상 가고 막 이러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 가지고 32,000 원대인가? 예 그때 좀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수를 한 이후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두산 퓨어셀이 뭐 2만 뭐 8천 원, 7천 원 뭐 이렇게까지도 뭐 가고 막 이런 종목이었었거든요. 근데 희한하죠. 그러니까 2차 계약금을 내기 전전날 이제 이걸 빼야 되니까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날 이게 30% 급등을 한 거야, 급등을. 그래서 나는 32,000 원에 샀던 게 38,000 원이 된 거야. 예. 그래 가지고 그날 뺐어요. 그날 빼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주식은 마이너스 몇백만 원 막 마이너스 뭐 오늘 봤더니 마이너스 900만 원인가 이렇던데. 그것도 마이너스 뭐 천 몇백만 원 여기에서 그래도 좀 올라간 게 이제 그거거든요. 근데 아무튼 그때도 그랬었는데 그날 그게 급등을 해 가지고 그거 빼고 삼성전자는 좀 손해 보고 이제 뺐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합치면 여전히 이제 플러스가 이제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남편 회사에서도 월급이 넉 달치가 나오고 또 주식에서 뺐는데 또 그날따라 이게 급등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별 손해 없이 이제 이 차 계약금도 이렇게 넣고 뭐 중도금도 넣고 뭐 이런 그걸 이제 겪었는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제가 100번 쓰기를 이제 계속 했거든요. 그런데
제가 그 다음에도 100번 쓰기를 이제 끊임없이 했고, 최근에 이제 100번 쓰기에서 뭐라고 썼냐면요. 보여드릴게요. 2022년 9월 18일에 썼거든요.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? 리치라고 써져 있습니다. 예. 부자가 되고 싶더라고요. 부자가 되고 싶었고,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돈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도 약간 있었는데, 사람들이, 그러니까 학생들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. 돈을 막 뭐 7달, 8달, 뭐 9달 뭐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, 뭐 넉 달, 5달 이거는 뭐 기본이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짜증나게 새로 들어온 학생까지도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이런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딱 되니까 정말 내 마음이 쫄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, 내가 못 사는 동네에서 이거 비즈니스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. 근데 여러분께 제가 이제 제 채널을 처음서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, 제가 제 채널 맨 처음에 이제 개설하면서 기도를 했던 게 뭐냐면, 제 채널에서 나오는 유튜브 수익금은 100% 주님께 바치겠다. 그러니까 주님께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어요.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선언을 했냐면, 내 유튜브를 누가 봐줄 것 같지도 않고, 내가 뭐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,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. 그래서 내 유튜브가 이렇게 선언이라도 하면, 서원이라도 하면, 또 혹시 또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해 주시면, 어차피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게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,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. 그러면은 어 뭐 내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좋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, 이게 유튜브가 점점 되더니 막 1000명이 넘고 뭐 이러더니 요즘에 이제 5000명이 이제 넘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에 한 25만 원 정도, 그러니까 한 달 수익이 25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, 어느 순간부터 뭐 애들이 막 돈도 안 내고 막 이러고 뭐 짜증나는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, 내가 이 유튜브 수익금을 한 2달치를 안 내고 갖고 있는 거야.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. 그러면서 맨날 이런 거지. 아, 나 괜히 그런 서원했어. 그냥 11조나 따박따박 낸다고 할 걸.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리고 막 모든 게 막 짜증 나는 거야. 왜?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돈을 안 내니까. 모든 게 좀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. 왜 애들이 돈을 안 낼까?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애들만 가르치나? 뭐 이런 느낌. 너무 만사가 막 짜증나고, 막 학원 때려치고 싶고, 이렇게 돈도 잘 못 벌 거면 학원도 때려치고 싶고 뭐 이랬는데,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아, 내가 말하는 건 지켜야지. 내가 주님께 말한 거는 정말 지켜야지. 내가 이따위 돈에 굴복을 하지 않으리라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2달치 밀렸던 그 유튜브 수익금을 쫙 냅니다. 근데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, 요즘에 제 눈에 가장 밟히고 제가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애들이 이제 뭐 고아들, 뭐 요런 종류, 입양아들, 뭐 이런 종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, 걔네는 진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뭐 이런 애들이잖아요. 걔네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. 그러니까 약간 뭐 어른인데 자기가 잘 인생 잘 못 살아서 어른인데 망한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긴 하지만, 나는 고아나 그런 입양아들이나 이런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. 기관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불쌍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
주님 이 돈을 그런 데에 쓰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2달치를 그날 즉시 계좌 이체로, 이게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해 보면은 나오잖아요. 그리고 전화 한번 걸어 보면 뭐 여기로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.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아까웠지만 그냥 이렇게 질러 버렸단 말이에요, 그날.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서원한 거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라는 말을,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날 하루 집에서 생쇼를 한 거야.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? 그로부터 이틀 정도 지났는데 어떠한 10달 밀렸던 어떤 엄마가 "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밀려서 죄송했어요." 그러면서 "오늘 애편에 카드를 보낼 테니까 10개월 할부로 10개월 밀린 거 다 계산해 주세요." 그러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로부터 한 이틀 있으니까 한 넉 달 뭐 밀린 그 엄마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더 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2달치를, 그래도 넉 달치는 다 못하지만 2달치를 계좌 이체를 딱 해서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로부터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한 5달 밀린 어떤 엄마가 또 말도 안 하고 뭐 "그동안 미안했어요."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찍 계좌 이체를 또 해 주시더라고요. 마치 이런 속박되었던 뭔가가 이제 풀린 그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11조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게 되는데, 이 11조,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11조잖아요.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교회가 막 사람들 돈 먹으려고 뭐 그런 짓 하는 거네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, 11조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만몬주의, 만모니즘, 만몬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에요. 그러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고 돈 앞에 복종하는 이제 그런 때인데, 그러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, 사람이 원래는 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,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만몬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더라도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은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거나 교회 받침으로써 그 만몬신에 대한 이런 강력한 저항의 뜻, 아니면 만몬신을 비웃는 듯이 '나는 이 정도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.' 이렇게 이 만몬신을 비웃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11조를 내고 뭐 이러는 것이.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 만몬신을 비웃고 막 조롱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면 만몬도 떠나간다고. 예. 그런데 만몬이 더욱더 붙어 있고 이런 것은, 만몬신을 우상 숭배하고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몬신은 좋아한다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은 만몬이 완전히 꽉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평생을 돈을 위해서 일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돈에 대한 이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약간 베푸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. 언제부턴가 느꼈어요. 언제부턴가. 뭔가 내가 베풀고 그러면 어디선가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걸 느꼈어요. 언제부턴가. 그래서 '아 세상은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. 이걸 돈을 붙잡고만 있으면 이게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질 않는구나. 돈을 흘려보내고 좋은 데 쓰고 이럼으로써 이게 또 돈이 나에게 들어오고.' 뭐 이런 걸 어느 순간 이렇게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희한한 일을 이제 겪고 이제 살다가,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순간 학원을 정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확
밀려오는 거예요. 왠지는 모르겠어요. 학원 월세를 걱정할 만큼 뭐 그렇게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앞으로도 그냥 학원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.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은 그런 느낌? 그런 느낌도 들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으로 들어왔고 주님이 뭔가 나를 다른 일을 시키시려나 뭐 이런 느낌도 살짝 이제 들었는데 예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됩니다. 그 전화가 뭐였었냐면 크몽이라는 회사의 매니저였어요. 그 크몽이라는 게 뭐냐면 지식을 약간 상품화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아마 크몽 선전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예, 크몽 선전을 또 TV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무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는 크몽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매니저가 저를 이제 발견을 해서 30개 정도의 영상을 대충 이제 만들어서 자기네에게 이게 보내주면 자기가 올리고 그 수익금을 이제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통 혼자 개인이 이제 그걸 크몽에 접속해서 그걸 올리려면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게 그 매니저들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통과를 해야 그걸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스킵된 거죠. 왜? 매니저가 한테 발탁이 이제 됐기 때문에. 그래 가지고 그 매니저 분들을 통해서 이제 크몬 그걸 올리게 되면은 수수료도 많이 면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통은 한 25% 정도 떼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% 정도 떼어가는 뭐 이런. 그리고 뭐 크몽 매니저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이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이런 수익 면에서도 더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게 뭐 한 며칠 전의 일인데 그 이메일도 온 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난 그제서야 그 이메일이 온 거를 알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엄청 바쁩니다. 왜 바쁘냐면 그 한 달에 30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이 학원, 공부방, 교습소에 관련된 교습소 창업과 뭐 관리, 매니징 뭐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니면 약간의 뭐 커리큘럼 작성 뭐 이런 것까지.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이제 교습소 하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매니저가 좀 제 영상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기서 꼭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것을 30개 정도를 추려서가 아니라 새로 이제 만들어서 왜냐하면 내 영상에 있는 걸 거기다가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게 되면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 찍어서 이제 30개 정도를 보내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매일 하나씩 찍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돈 받고 파는 상품이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유튜브에 앉아서 몇 분 쭝얼쭝얼 거리고 그냥 올리고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러더라고요. 그것보다는 좀 더 성의를 보여라. 뭐 그래서 자막도 달고 약간 좀 예쁘게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.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한 8시간 아니 그 매일매일 잠이 보약이라고 저는 한 8시간 자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6시간 정도 잡니다. 그러니까 2시간을 이제 못 자고 이걸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유튜브 또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하나 올리고 크몽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12월 말까지는 이게 그걸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즐겁더라고요. 마음이.
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런 동네에서 이제 살다가 그 관계자들이 나를 알아봐 주고 또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키니까 저로서는 이제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준 사람도 생기고 나에게 이제 "이렇게 이렇게 해라." 좀 푸시도 하면서 채찍질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저는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새로운 영상 30개를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갔겠죠. 뭐 그것도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,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다시 좀 제 영상 중에 히트 친 영상 뭐 이런 것을 다시 이제 보면서 '그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.'라는 것을 느끼며 '와 이런 걸 기록을 해 놓기를 정말 잘했구나.' 뭐 이런 느낌? 그러면서 옛날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배우고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그 요지는 얼떨결에 100번 쓰기 시작했는데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맞아떨어지는 이런 상황, 이런 체험, 그리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바뀌었다. 제 자신이 스스로가. 그리고 뭔가 돈에 집착할수록 돈은 점점 더 나에게서 좀 멀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, 돈을 막 아끼려고 막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아끼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 이런 금전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면 오히려 돈을 흘려 보내는, 돈이 생길 때마다 이걸 어 악착같이 이것을 잡고 안 노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흘려보내는,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의 은혜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샘물이, 그러니까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, 근데 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. 예, 매일매일 아이디어, 말할 거리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축복을 받고,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이게 영상이 좀 너무나 길어졌네요. 예, 저는 이것을 또 끄고 또 크몽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